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요즘 시장이 진짜 변동성이 정말 크죠. 정말 크고 주식도 그렇게 세게 반등을 하지 못해서 되게 저도 힘들고 투자자분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일은 5월 19일이고요. 5월 18일 미국장이 나스닥이 거의 5% 가까이 빠지고 잘 안 빠지던 다우존스 지수도 3.6%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그 전에 며칠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빠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일까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날은 월요일이 될 텐데 한 이틀 차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왜 이렇게 이번 주식시장이 힘들까라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S&P 500이 빠진 게 4,790에서 지금 3,900, 한 30 정도 되니까 아직 20%도 안 빠졌어요. 리만 사태 이후에 요 정도 빠졌던 시장은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도 18% 정도 빠졌고요. 2018년에 긴축의 막바지에 4분기에 주가 빠질 때는 S&P 500이 20% 빠졌고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만 해도 S&P가 34% 빠졌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하락폭이 특히 크다라고 느끼지가 않는데도 훨씬 더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앞에 세 번의 경우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빠진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2달 정도 빠졌고요. 2018년 4분기에 빠질 때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닥을 찍고 2달 반 빠지고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무섭게 하루에 10%씩도 빠지고 했는데 정확하게 한 달 보름 빠지고 끝났습니다. 이번 S&P 500을 보시면 고점이 올해 1월 첫 번째 거래일이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5개월째 빠지고 있으니까 반등할 듯 못하고 할 듯 못하고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괴로운 거죠. 두 번째는 사실 이런 대형주에 빠진 것에 비해서 특히 아크 계열 성장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더 괴로운 이유는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8일에 있었던 시장의 흐름이 어땠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5월 18일에 보면 지금까지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적이거나 대형 회사들은 덜 빠지고요. 중소형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을 보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5월 18일 어제,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 어제는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졌는데 애플이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또 신기한 거는 거의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필수 소비재 섹터가 애플보다도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애플이나 이런 필수 소비재 섹터보다 덜 빠졌고요. 물론 필수 소비재가 빠진 이유가 그저께 월마트나 어제 타겟 실적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들이 위험 회피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서베이 같은 거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 현금이 제일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현금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팔았었는데 팔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팔고 싶어 하는 종목까지 팔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의 문제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게 주식을 팔다 내가 팔기 싫은 마지막 주식까지 팔게 될 때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일단 주식 흐름으로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형 성장주보다 오히려 대형주, 안정된 기업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어제 주식이 그렇게 빠지는 동안에 채권 금리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 금 가격도 어제 빠지고 다 빠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의 가격만 올랐다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가 신문에 많이 났었어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장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지난주 정도부터 제가 그 Q&A에서도 질문을 받고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금리가 빠지는데도 주식이 같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여태까지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얘기한 거 뭐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금리하고 주식의 관계가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냐면 무섭고 시장이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으면 채권보다도 현금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보다도 그냥 오로지 미국 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3%를 넘고 나니까 투자자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주식을 사기는 좀 그렇고 원래 필수 소비재를 많이 샀었는데 얘네도 깨지니까 그러면 이제는 유가증권 중에서는 채권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왜 의미가 있냐면 2018년 4분기에 주식이 20% 빠질 때 미국채 금리가 3.2%인가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가거든요. 그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주가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갖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주식은 바로 못 사니까 채권을 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이번에 어제 나왔다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제 주식 흐름을 보시면 초반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종가까지 단 한 번에 거의 반등도 없이 그냥 일자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건 뭐 시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개별 주식을 볼 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 이건 일단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배웠는데 어제 미국 S&P 500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을 보면 평균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세는 엄청 약했고 그러니까 매도세가 조금만 나와도 결국은 되게 주식이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나쁘게 해석하면 살 사람이 진짜 없나 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더 팔게 되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나쁘게 해석하는 거고요. 좋게 해석하는 거는 살 사람도 별로 없지만 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장주를 팔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성장주를 팔았던 사람들이 안정된 성장주나 필수 소비재를 파는데 받아주지 못해서 많이 빠졌다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게 단기적인 반등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정말 투자자에 달린 건데 저는 지금은 후자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4월 첫째 주인가에 이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얘기했던 S&P 밴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 정도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사셔보자라고 했던 게 4,000, 4,1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그 밴드를 깼습니다. 그 전에도 깬 적이 있고. 그래서 전 참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생각은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오늘 지금 3,932, 3,800, 700, 600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 밴드 밑에 온 이상에는 이제는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씩은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한테 좀 질문이 있고 한데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3,930에서 S&P 500 주식을 못 사는 사람은 3,800이 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냐? 절대 못 산다는 겁니다. 왜? 3,800이 되면 700 될 것 같거든요. 그럼 700이 됐을 때 또 그 사람이 살 수 있냐? 나는 정말 끝까지 내 현금을 갖고 있다가 3,700이 될 때 살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그 전에 주식을 사놓지 않았으면 700에 못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일부라도 주식을 사두는 것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다음에 주식이 더 빠지더라도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시장은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할 때 되게 세게 며칠 반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수익률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주가 빠진 상태에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낫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밴드 밑에 왔다는 건 좀 저도 좀 슬픈데 일단 지금 정도에서는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건 한 1, 2주 있다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런 회사는 진짜 안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있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